네, 지금부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제1회 우주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우주개발 30년 우주정책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늘 포럼 진행을 맡게 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신상우입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발제와 그리고 토론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발제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국가우주개발정책연구센터의 안영준 팀장님하고 그리고 임종민 팀장님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은 방효충 한국항공우주학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와 패널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석원 연구개발정책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미옥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부, 외교부, 광의사업청 등 많은 국가기관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외빈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조항희 센터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 조항희입니다. 센터 설립 기념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센터 유치와 초기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님, 센터 사업을 만들고 우주정책을 전문화시킨 과학기술정통부 고석원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파견 등으로 도움을 주신 항공우주연구 이상률 원장님, 한국천문연구 박영득 원장님, 우주안보정책협업에 함께해 주실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는 최근 아주 빠르게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기업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도대체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는 마지막 남은 경제 영역이면서 관련 기술들의 발달로 우주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 등에서는 정부 재정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우주 분야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있고 국방 안보 면에서 적시성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주 시장을 보면 2040년까지 골드만삭스 1조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약 2조 7천억 달러, 2030년 소행성 광물 시장이 15억 달러 등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게임 시장이 약 1.8조 달러 시장입니다. 우주는 앞으로 확장성이 아주 넓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산업에 비해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확대와 함께 벤처 투자의 85% 이상이 지난 4년간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87명의 투자자가 80여 개 창업 우주 벤처에 254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부터 새로운 우주 벤처 붐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우주 벤처가 최근 탄생을 하고 있고 국내 VC들이 우주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조만간 소형 우주 발사체의 수출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1960년대 우주 시대가 시작되자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나사와 같은 중앙 공공 모델이 공공의 발전과 특히 우주에서의 상업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정부 주도가 수준도 앞으로 이어지겠지만 결국은 우주 개발은 경쟁적 기업 체제로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그런 기업 경쟁 체제로 변모하였습니다. 정부 주도에서는 실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의 지원이 되고 그에 따라 예상에 진격되는 반복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대량 생산 개념을 도입하고 비즈니스와 소비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기업이 막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잠재적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로의 접근 비용 감소와 유성 제작 비용 감소가 기업 간 경쟁으로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앞선 미국의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서 가격과 기술 경쟁을 앞세워 강력한 시장 지배자가 될 것이고, 후발 기업들은 틈새 시장을 찾아가거나 미국 기업보다 혁신적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주로의 접근 비용 감소는 우주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벤처를 촉발시킬 것이고, 선점자로서 소유권의 지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소유권이 국제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발자들은 그동안 선도자의 특허 등을 보면서 학습을 하였지만, 우주 분야, 특히 발사체에서는 지적 재산을 신청하지 않는 폐쇄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적 지위의 지속성을 늘리려는 기업 전략입니다. 국내의 발사체 관련 벤처기업도 역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사체 혁신을 주도하는 스페이스X는 과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과 유사하게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용접공, 기경으로 함께 일하는 오픈 컨셉의 사무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한 의사소통과 일정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정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 혁신으로 제조 원가는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는 민간 자금 주도로, 그리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으로, 그리고 국가 안보와 우주 탐사, 더 나아가 우주 정착의 영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주 산업 혁신, 우주 안보와 우주 외교, 우주 탐사를 상호 연계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가 시장에서,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정책들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석원 연구개발정책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고석원입니다. 오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개소 포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미사일 지침 종료입니다. 그간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발사장에도 제약이 있는 등 발사체 개발에 제약 조건이 많았으나, 이제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 주체가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규모와 역량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을 서명하였습니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이 미국 GPS와의 공존성,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개발 과정에서 미측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과 GPS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보다 향상된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로 글로벌 우주 탐사 사업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되었습니다. 약정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 탐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더해 올해 10월 우리나라 독자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 천리안, 아리안 위성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위성 개발 역량과 함께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같은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그의 실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위성, 발사체 등 우주개발 역량을 확충하였으며 달 탐사에도 도전하고 있고,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내 우주개발 이슈와 각국의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합니다. 우주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치밀하고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희망찬 비전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우주 정책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또 장기적인 우주 정책을 마련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우주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개발, 우주안보, 우주외교, 또 우주산업 분야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현황 분석 등에 기반한 내실 있는 정책 지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그 대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중장기적인 우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고석원 연구개발 정책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미옥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문미옥입니다. 오늘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하면서 첫 번째 우주포럼을 열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사실 우주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과기정통부의 고석원 연구개발실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우주정책을 지금까지 기술 위주의 정책에서 더 확대된 모양으로 함께 만들어갈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상률 원장님, 그리고 천문연구원의 박영덕 원장님, 국방과학연구소의 박종승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에서 같이 좌장을 맡아주시고 또 토론과 발제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해나갈 우리나라 최고의 우주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방사청과 같은 우주에 대한 수요를 제기해 주시는, 그리고 같이 또 앞으로는 파트너가 되어 가실 여러 부처의 분들께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같이 만나시고 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반갑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그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고석원 실장님께서 이제 우주 정책의 어떤 정책과 그리고 사업의 확대, 비전의 그 크기를 넓혀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조항희 원장님께서 특히 민간 산업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주의 장을 같이 팽창시켜 나갈 민간 기업과 대학 등에서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참석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우주 개발에 뛰어든 것은 이제 한 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년, 그러니까 우리 최초로 인공위성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가 30년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늦었지만 우리는 굉장히 아까 고석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한 그런 정책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또 특히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을 해서 기술 격차는 빠르게 우리가 좁혀왔고 이제 몇몇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앞에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성과들은 앞에 말씀드린 우리 지금 이제 정책을 같이 이끌어가실 연구원들의 그런 그 연구원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는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연구 개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리고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여러 부처의 노력과 과기정통부의 또 국가 우주 개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 우주 정책은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열어가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국가적인 수준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이것이 그냥 기술에서 끝나거나 과학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경제, 안보, 외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말 명실상부한 국가 종합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30년이 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연구원이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우주정책센터를 저희가 열게 되면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우주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띵크탱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되는 오늘 우리 국가우주정책센터의 의뢰 포럼에서는 국가우주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께서 심도 깊은 그런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정책연구센터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주 팽창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만큼 여러분들이 더 큰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주 팽창론을 말씀해주신 스태피의 문미호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럼 그 포럼의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안영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 2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국가우주개발 30년 우주정책의 전개와 성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안형준 정책연구 2팀장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실 텐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기획하면서 저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이제 국가우주정책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까지 어떠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센터가 어떤 그 역할에서 기여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1발제를 통해서 그간 약 한 세대 동안 이어왔던 그 국가 우주 개발에서 정책의 역할들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고 지금 이제 일종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축사와 인사말들 통해서 원장님과 실장님, 그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우주 정책을 연구를 하면서 항상 되뇌이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주란 무엇인가? 예,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또 개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책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가 단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아니고 지금 무엇을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연구를 하면서 항상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주는 인류에게 역사적으로 관찰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천문학이 대표적인 것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의 시야의 절반은 우주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주는 우리에게 관찰 대상으로서 많은 우주의 질서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우주는 이제 정복의 대상으로서 탐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달 탐사 경쟁도 있었고 우주 공간에 대한 인류와 이제 우주 물체를 올리는 그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주 공간을 통해서 무기를 전달하거나 국가 방어를 하는 우주 무기를 배치하는 그런 장소로도 우리가 상상을 더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주 공간이 가지는 인류의 어떤 꿈과 그리고 도전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외교 정치의 공간으로도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참 미소의 냉전 시기에서도 아폴로 소유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과 소련의 우주인들이 도킹을 통해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의 커다란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주인들은 조종사나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정거장은 우주 실험실의 역할을 실제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 안에서 과학 지식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 공간 자체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거나 영상을 생산을 하고, 또 공간에서 여러 가지 광고 활동이나 관광,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조 활동이나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상업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인류 거주지의 확장, 그래서 달과 화성에 인류의 식민지를 건설을 해서 이제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왔을까요? 우리나라 국가 우주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 우주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국가 발전과 우주 개발을 매개하는 의제 형성과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의 총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과 우주 개발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주 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국가 단위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하는, 그리고 자원들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국가 우주 정책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우주 역사가인 하워드 맥커디가 1999년에 미국의 우주 개발의 역사들을 정리를 하면서 쓴 Space and the American Imagination이라는 책에는 이 정부 주도의 아주 큰 우주 프로그램이 어떨 때 이렇게 잘 굴러가는지를 분석을 하고,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적절한 기술력, 그리고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이런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정부 주도의 거대 우주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다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책적 관점에서는 우주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단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 수준 역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비전을 갖고 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류가 우주 개발에 도전을 시작했던 1950년대 말부터 꿈을 꾼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70년대 자주국방을 중심으로 우리는 산업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기술력을 축적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2000년대에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다 갖추고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이 우주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앞으로 끌고 가는 시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2005년과 2021년을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의 매우 중요한 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980년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정책적으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냉전이 종식되는 분위기가 서서히 연출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발판 삼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가 통신 위성의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담론이 만들어지고 또 중진국을 넘어서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나 이제 전문가들을 통한 담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의제들을 만들고 이제 주도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요.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1986년, 7년 이 즈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개발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형 우주과학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에서 이제 발주해서 했던 보고서인데요. 연구 기관이 전자통신연구소의
천문우주과학연구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진 기관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개발과 관련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왜 우주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2000년대에 대한 비전을 처음으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1987년 5월 20일 뉴스입니다. 91년 관측용 로켓 개발 등 우주 과학기술 개발 계획이 이제 발표가 돼서 공청회를 했다는 뉴스인데요. 이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87년도에) 이 공청회를 하면서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오는 91년까지 관측용 로켓을 개발 발사하고 96년까지는 국산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고 오는 2001년에는 상용 통신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처가 발표한 우주계획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우주과학기술 개발의 장기 기본 계획과 필요한 구체적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립하기 위한 한국의 우주과학기술 개발 계획안 공개 발표회가 오늘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3, 2, 1. We have ignition. We have liftoff. 과학기술처의 용역으로 천문우주과학연구소가 마련한 이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91년까지 관측용 로켓을 개발해 발사하고 96년까지 과학연구용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며 2001년에는 국산 상용 통신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29억 9천만 원을 투입하며 91년까지는 264억여 원, 그리고 2001년까지는 1,200억여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이 당시에 약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1,200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나라 우주개발 총 예산이 지금 계획된 게 6,400억 정도입니다. 한 해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투입이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목표가 96년도에 최초의 우리 독자 생산한 위성을 올리겠다. 그리고 2001년에도 이제 발사체를 띄우겠다. 뭐 이런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저희는 2000년대 들어서 그런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왔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 처음에 도전을 했을 때 가졌던 비전은 선진국 진입과 그리고 경제 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갖고 천문우주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 설립이 되고 항공우주산업촉진법이 만들어져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항공우주연구소가 1989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과기부를 과기처였죠. 중심으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항공우주산업촉진법에 의거해서 나온 법이 아닙니다. 이제 산업부의 그 당시엔 상공부였죠. 그 산업촉진법을 통해서 나온 계획이 항공우주 산업개발계획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과기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부처들을 중심으로 다원화된 형태에서 이제 탐색에 가까운 이제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가 2005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90년대 한국 우주 개발의 초창기에 이제 주요한 행위자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나 한국통신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인공위성, 통신위성, 관측위성 그리고 발사체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우리나라 우주개발 원년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위성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라는 슬로건 아래 나로호 발사체의 개발 계획이 추진되었고 2013년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사업도 있었는데요. 뭐 탐사에 대한 영역이기도 하고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진입을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이벤트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전까지는 주요법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바탕으로 계획들이 한 3가지 정도 주요하게 있었고, 정책 심의나 그리고 주요 정책 관계 부처, 연구개발기관들이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있다가 2005년에 우주개발진흥법이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고, 그 개발 진흥법을 기반으로 한 기본 계획과 종합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 심의는 국가우주위원회로 일원화가 되면서 이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연구 개발 정책이 정리가 되고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있었던 진흥법을 기반으로 한 주요한 기본 계획, 1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이 2007년에 처음 나왔고요. 11년에 2차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기본 계획의 수정이자 그리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기본 계획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중장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까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 문건을 빅데이터 분석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한번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1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에 보면은 제일 크게 이제 중점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키워드가 예산, 우주물체, 국책, 대학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제 1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주물체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 국책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인프라, 우주산업, 우주기술, 선진국 이런 키워드들이 기본 계획의 주요 키워드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우주개발진흥법 1조에 있는 비전을 그대로 계획에서 이어받아 쓰고 있습니다. 평화적 이용, 과학탐사, 안전보장, 국민경제발전. 사실은 진흥법에 있는 주요한 이러한 비전들은 모든 우주개발 기본법이라고 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우주개발의 주요한 가치들을 다 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2013년에 있었던 2차 수정 중장기 계획에서는 재난재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다목적 실용위성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우주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국가 위상의 제고, 그리고 경제 발전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추진 중인 2018년에 나온 3차 기본 계획에서는 비전은 신뢰성 있는 우주 개발로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 그래서 이제 정부 기조를 사실은 닮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체감할 수 있는 이제 R&D 성과,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제 이런 목표들이 우주 개발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일자리나 산업, 그리고 생태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정밀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실 텐데요. 고도화랑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비전이나 그리고 기본 계획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인프라도 만들고 그리고 정의도 하고 그리고 산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키워드들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2022년에는 이제 4차 우주개발 진흥 계획이 나올 텐데 우주정책센터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들로 어떤 비전을 갖고 할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그동안 사업은 위성 사업, 그리고 발사체, 그리고 탐사, 그리고 핵심 기술, 기반 조성 이렇게 크게 5개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위성에 대한 사업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지금 추진되어 왔고, 또 후속 사업들이 기획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가 2016년부터 달 탐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핵심 기술도 현재 이제 우주 핵심 기술 사업과 중점 기술 개발 사업에 이어 이제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이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맨 2021년에 우주 개발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업에 한 꼭지로 저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설립이 되고 지금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된 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체적인 우주 예산을 쓰고 있나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만 살펴보면은 사실은 시계열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뭐 미국과 비교하기에는 경제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GDP 대비 우주 예산 비율이나 또는 그 나라의 R&D 예산의 중에 우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통계들이 좀 정교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도 믿을 만한 OECD 자료를 가장 최근 것인 2018년 발표 자료를 보시면 GDP 대비 우주 예산 비율은 우리나라가 0.039 정도로 세계 여기 이제 모든 나라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2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보다는 GDP 대비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경제력과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0위권 10위 정도인데 그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부 예산 R&D 예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 추이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요한 큰 규모의 사업이 이제 새로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파도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 3.8% 정도를 최고치를 찍고 현재는 계속 이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2017년도 기준으로는 OECD 평균에 비해서 GDP 대비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아까 이제 순위에서도 나타나듯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정부 R&D 예산에 비해서는 평균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R&D 예산 자체가 세계에서 이제 수위권 1, 2위권을 다루는 거의 이제 4%, 5%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R&D 예산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주개발 예산이 작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R&D 예산에 비해서 우주가 투자되는 예산이 뭐 다른 과학기술 분야 R&D에 비해서 많이 아직은 적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또 우주 개발을 더 우리가 비전을 강하게 가지면 충분히 더 확대될 여지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투입과 기본 계획과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안에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성과는 NTIS 기준으로 한 20년간을 이제 과제에서 나온 논문이나 특허들을 이렇게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저희 스태피 같은 데서는 이런 성과 이제 이렇게 통계 분석을 많이 하는데 우주 개발은 사실은 이런 평가들을 갖고 이제 이 사업이 잘했냐 못했냐 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사체 기술이나 아니면은 국가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를 안 내거나 논문을 안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특히 민간 주도의 이런 우주 개발 체제에서는 기업들이 그런 거를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주 개발의 성과는 논문 및 특허의 수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주 개발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두고 전문가들이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제 저희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은 이제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우주개발 선진국, 그리고 일부 기술 선도국, 후발국, 그리고 개발 개도국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개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EU를 한 나라로 봤을 때 6개 나라를 이제 1그룹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부 기술 선도국 이제 2그룹 중에서 상위권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도 관측위성, 과학위성, 통신으로 나눌 수 있고 발사체 기술이 이제 핵심 기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우주 개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주 탐사나 PNT는 이제 항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주 상황 인식, 유인 우주 비행까지로 이렇게 보면은 1그룹에서는 거의 이 모든 우주 개발의 모든 영역을 다 지금 이제 관심을 보이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그룹에 있는 국가들은 국가 전략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전략적으로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추진해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7대 우주 강국을 이야기할 때는 이 원그룹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히 이 나라들처럼 우주 개발의 모든
이 영역들을 다 도전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탐사와 항법, 그리고 우주 상황식, 그리고 나가서 유인 우주 탐사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른 그 선진국 그룹처럼 다 예산을 투입하고 그럴 만한 우리가 경제력과 기술과 그리고 이미지네이션, 정책적인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7대 우주강국을 선언하기 전에 한번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은 국가 우주 개발의 변곡점입니다. 글로벌로서는 우주 경제로의 도약과 그리고 국제 질서의 개편, 그리고 우주 공간을 국가의 주요 인프라로서 이제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에는 미사일 지침 폐기와 아르테미스 협정 서명과 아포피트 탐사 계획 발표, 그리고 KPS 사업의 예타 통과,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있을 누리호 발사,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과 이제 환경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국가 우주 정책을 고민할 때는 우주는 국가 주요 인프라이자 국가 간 경쟁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자산임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나 방향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기술 개발 중심에서 이제 탄탄한 연구 개발의 정책적인 지원 소개 위에 국가 안보와 외교와 경제 등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 정책으로 우리가 우주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바탕 속에서 국가 우주 정책 연구 센터가 이제 스태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뭐 다른 좋은 기관들도 있지만 스태피에 이러한 역할을 주신 것에는 이런 종합 정책으로서의 우주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태피에 대한 기대와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CI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우주개발 정책 싱크탱크 구축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안정성,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가치를 두고 국가 우주 정책의 전문적인 수립 지원과 그리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개소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1차 연도에는 이제 곧 있을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획 연구를 포함해서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획 연구 우주분과를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국제 협력과 그리고 산업, 그리고 안보와 국방에 대한 우주 협력과 연구들을 저희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1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1팀장님께서 이제 우주 정책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긴 호흡에서 지난 30년의 우주 정책의 역사와 그리고 오늘까지의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임종민 제1팀장님께서 제목은 국가 우주 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1팀을 맡고 있는 임종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향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큰 틀에서 방향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좋은 의견들을 좀 전달받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정책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우주 정책이라고 하면은 정의가 내기가 명확하게 내린 정의는 특별히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름 그룹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 정책이나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파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법 제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저희가 얘기했던 뭐 우주 기술 개발, 우주 경제, 우주 안보, 우주 외교 등 같은 분야들이 서로 교류가 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저희 정책연구센터에서는 우선 상위적인 개념으로 정책이나 계획, 법 제도 측면에서는
좀 어떤 한 분야만 아우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분야들이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부 기술 개발이나 외교 안보 부분에서도 각 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좀 어떤 한 분야만 특색을 가지고 갔다면 최근 트렌드는 더 이상 어떤 한 분야만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그 네 가지 상호 부분들이 연관되어서 앞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연관되어 있는 핵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전략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연구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더 풀어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우주 정책이라고 하면 기술 개발에 특화되어 있어서 발사체, 위성, 활용, 탐사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갈래로 나타나서 분야들을 세분화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법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능법이 있고요. 손해배상법, 우주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우주 개발 계획 파트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우주개발진은 기본 계획이 가장 상위 개념으로 잡혀 있고요. 그 안에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 등이 법정 계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그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서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좀 확대되고 있는 우주 분야를 좀 아우를 수 있게끔 우주 산업 전략 또는 국제협력 전략이란 것을 보완적으로 추가로 도출해서 지금 국가 계획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트렌드에서는 우주 경제라는 파트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 키워드를 우주 정책에서 키워드를 두 개만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우주 안보와 우주 경제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안보와 경제 그리고 우주 안보가 상호 교류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좀 최근에 국가별로 발표된 여러 가지 정책적 기본 계획적인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12월 트럼프 정권이 끝나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국가 우주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2010년에 오바마 정책이 발표한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새롭게 추구하는 미국의 우주 정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은 크게 미국 같은 경우는 최상위 조직에서 우주 정책을 발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악관에서 이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는 것처럼 국가 안보, 국가 역량, 국방, 그리고 국제적인 사태, 그리고 민간이나 동맹 국가의 연계성 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20년 6월에 새롭게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이 발표했습니다. 그 4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최상위 정책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개발 계획이 믹스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틀에서 보시면 여기도 경제, 안보 같은 키워드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로켓이나 아니면 우주 산업, 우주 과학 같은 키워드들도 도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타나는 정책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안보라 산업화, 경제적인 파트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 안영준 팀장님께서 발표했던 우리나라 현황과 한번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3차 가장 최근의 정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계나 기술 고도화, 이런 산업화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는 키워드들이 나타났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안보, 국가, 국방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틀에서 두 가지가 좀 믹스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런 틀에서 우리도 앞으로 좀 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틀에서 앞에서 쭉 다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틀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가져가면 좋을까 하는 것은 좀 대략적인 방향성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뭐 우주 정책이라는 틀에서 보면 뭐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그 기술적인 추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중심의 정책을 많이 피웠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 단계 점프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뭐 7대 우주 강국이나 선진국 계열의 그룹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같이 뭐 다방면 우주 외교 안보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 제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그거 이후에 뭐 상업적, 안보적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혁신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격 형용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에는 필요할 기술, 미래 기술, 현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도 초점을 많이 맞춰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주 정책이나 기술 개발들이 확립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외교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향후에는 그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격에 맞는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외교 파트에서도 우리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파트에서도 어떤 안보에 필요한 일부 자산을 확보하는 측면이 강했다면은 향후에는 안보를 위한 우주나 우주 안에서도 안보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 파트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산업화를 많이 이루어지었는데 이제 산업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업화에 좀 더 관점을 가져서 상업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기술 개발들을 많이 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세계적으로 어떤 당면 과제를 좀 예시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큰 발전되는 세계적인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당면 과제를 가질 수 있나 좀 검토를 해봤는데 뭐 연구개발 측면에서 아시는 것처럼 달 및 화성으로의 확장, 연구개발의 확장이 있고 인류를 화성까지 보낸다는 큰 틀에서 이제 우주 파트에서 비전을 가지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그러면 우리 어떤 것들이 향후에 이슈로서 도출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뭐 새로운 우주 조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류가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적인, 제도적인 개념도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류가 우주로 나간다는 것은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해 나가고 또 어떤 일부 파트에서는 또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틀에서 보면 핵심적인 파트는 우주 자원 탐사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 자원 탐사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자원을 발췌를 했을 때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 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소유권에 관해서 상업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노력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궤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간 기업이 많이 출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뒷부분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뭐 우주 교통 관리 같은 것들이 만약에 세계적인 로 이제 규제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한국에 있는 아이카와 같은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연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인류의 과제 해결이나 산업 구조의 변형에 따른 제도 기반 지원, 그리고 우주 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부분, 또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정책센터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다양한 예시 중에 몇 가지만 꼽아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큰 틀에서 종합적인 파트에서 이슈로 뽑아본 것이 유인 우주 활동의 확대와 또 방금 말씀드린 STM의 부각 그리고 우주 안보의 강화 파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 우주 활동 하면 최근에 뭐 뉴스나 기사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아마 대부분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유인 우주 활동 하면은 뭐 국제 우주 정거장에 사람이 가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인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인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화성에 사람을 거주시키겠다는 도전적인 비전까지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몇십 년 안에 그런 일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그런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책적인 파트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제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파트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스페이스X에서 향후에 너네들이 상업적 가치가 뭐냐 했을 때 틀어준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스페이스X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스타쉽 발사체를 가동해서 30분 내외로 모든 세계의 주요국들 연결시켜서 거기에 여기 사람을 수송하겠다는 비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그 숫자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 프리미엄 시장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여객 시장에 막 10% 정도로만 얘네들이 점유한다 했을 때 현재 발사체 산업의 4배 이상, 5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이 되는 수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향후에는 나타날 것 같고 민간 기업이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필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항공교통관제라는 게 있어서 항공기가 국제적으로 날아다니고 국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기술적인 뒷받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동일하게 우주도 비슷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우주 교통 관제에 대한 모든 시스템, 기술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제도적 그리고 운항 체계, 프로세스들이 다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SSA라고 불렸던 그런 정보 체계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항공이나 항만에서 했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 지금 저희가 레이저 포인터가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운영 조정자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 조정자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면
국제적인 루트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제 사회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우주개발 선진국가에 도약을 한다면은 이런 파트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우리의 입지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기회들이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파트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우주 안보의 강화인데 기존의 우주 안보 하면 떠오르는 게 국방, 군사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우주라는 것 자체가 초기 개발 단계 2차 세계대전의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냉전 세계에서 출발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근에 우주 안보 하면 크게 우주 안전과 우주 국방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STM 같은 부분에 있어도 우주 안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우주 안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안전에 해당되는 기술이나 제도적 그리고 공공 영역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우주 안보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병행해서 우주 국방에서 또 국방만의 나름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합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방향으로 국가의 우주 안보 전략을 도출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STM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의 우주 정책이라는 이슈는 어떠한 분야 아니면 기술 개발만 치우친 게 아니라 외교 안보 경제적인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설립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모신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좋은 조언과 아니면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 제안들을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패널 토론을 위해 자리를 정비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와 사회자께서는 자리가 정돈되면은 그 자리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제1회 우주정책 포럼에서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현재 저는 한국항공우주학회장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교수 방유춘입니다. 여러분들께 반갑다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우주정책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행사 여러 가지 그런 발제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고 비중 있는 행사라는 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고요. 오늘 굉장히 앞에서 두 분이 훌륭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오늘 토론에는 저희가 7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우주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배정된 시간이 한 55분 어떻게 보면 좀 짧다면 짧은 많은 걸 충분히 토론하기에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만 제가 먼저 오늘 참석하신 패널들을 간단하게 제가 전체로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오늘 발제한 내용 또 우리 국가 우주 정책의 새로운 그런 큰 비전과 오늘 선언이 되는 주요 내용들 기존의 기술 개발 중심의 지난 30년간 우주 개발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뜻깊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변환의 우주 개발 국가 정책의 변화에서 토론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감회라든지 또는 당부의 말 또는 전략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식견을 갖고 이렇게 좀 발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참석하신 그분들을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기정 동부의 거대공공 우주정책과장님이신 신재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국방부의 미사일 우주정책과장이신 이승윤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략기획본부장님이신 이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천문연 우주과학본부장님이신 이재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세트레가이의 대표이사시죠. 김희율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의 우주단장님이신 강경인 단장님 참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립외교원의 유준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패널로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 저희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한 분씩 오늘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모두 발언을 순서대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핵심 주제, 오늘의 주제는 기존의 우주 개발의 기술 개발 중심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어떤 전략 중심의 우주 개발, 우주 안보라든지 특히 전에 어떤 포럼에서 저희가 잘 접하지 않았던 우주 안보, 우주 경제 등 새로운 어떤 키워드가 오늘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어떤
그 핵심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가능하다면은 또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그 관심 있으신 또 플로어에서 참석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예, 여러분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모두 발언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배정 시간을 기본적으로 5분씩을 배정을 해드렸었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좀 전문성을 발휘해서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순서를 우리 먼저 신재식 정책과장이 그다음에 김기근 센터장님 이렇게 그 다음 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신재식입니다. 먼저 하여튼 우주정책센터 개소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그다음에 우주정책연구센터랑 저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한 30년 정도 우주 개발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가장 활발한 해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많이 말씀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우주 발전에 대해서는 여건이 많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지침도 종료가 됐고 그리고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세계 12개국 체제에도 좀 합류를 했고 그다음에 한미 위성학법 공동성명에 이제 서명을 해서 우리나라 KPS 사업에도 이제 탄력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KP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저희가 예타를 통과를 했고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22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뭐 재정 당국에서 잘 이해를 해줘가지고 예산이 잘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해 누리호 발사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 부에서 또 뭐 우리 과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계획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사체 계획을 반영을 해서 3차 기본 계획을 수정을 했고 또 초소형 위성 로드맵 이런 것도 개발 계획을 마련했고 그다음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이것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제 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보 계획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주 탐사 로드맵, 그다음에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한 우리나라 우주 산업 중장기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우주 개발 촉진을 위해서 우주 산업 클러스터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뭐 계약 방식 도입하는 거 이런 기업에서 많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담아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지금 입법 예고를 현재 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뭐 규제 심사, 뭐 각종 영향 평가, 관계부처 협의 이런 거 개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올해 말까지는 국회에 저희가 좀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여튼 우리 부에서 이제 뭐 우리과도 그렇고 많지 않은 인력으로 많이 늘어난 업무를 뭐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건 봐도 굉장히 할 일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우주정책센터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고 또 주위에서도 뭐 우리 내부 보고할 때도 굉장히 기대 섞인 그런 말씀도 많이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우주정책이 현재 뭐 연구개발 중심에서 뭐 우주 산업이나 우주 안보, 우주 외교 이렇게 뭐 종합적인 성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문별 이제 발전 방향을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발표하신 것처럼 위인 우주 활동이라든지 뭐 우주 환경, 우주 활동의 지속성, 그다음 우주 안보를 우주 산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대응해야 될 이슈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해서 뭐 산업계나 연구계, 학계, 뭐 국방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함께 이끌어서 좀 뭐 훌륭한 정책을 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9월부터 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사실은 센터가 총괄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5년간 더 멀리는 향후 20년까지 우리나라 우주개발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뭐 우주 탐사 로드맵도 사실은 저희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하고 저 정책연구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부에서 사실은 우주정책연구센터가 이번에 이제 개소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을 위해서 또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인력 확충 이런 것들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재식 과대공정책과장님께서 우리 국가의 우주정책의 새로운 그 비전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많은 수고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기근 국방우주센터 국방부연구소의 센터장님으로부터 오늘 발제했던 오늘 특히 우주 안보 이런 종합적인 이슈들이 나왔는데 한번 자유롭게 오늘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기술센터장 김기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워낙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주로 오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창립을 이제 축하하면서 당부하는 말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금해 국가연이 MOU를 맺고 여기 방사청이나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 참여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오늘의 금해 최대 화두는 국가우주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국방 쪽에서 보통 표현하는 국방과 상용이 함께 간다는 그런 이제 협력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최선봉에 있는 게 오늘 사실 이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와 관련되는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관련돼서는 국가연 저희 센터에서도 적극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간 사실 우주산업의 발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민군이 협력하여 헤쳐나가는 것을 정말 기대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번 기회가 사실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절박한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방 분야도 선도를 할 계획이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할 계획입니다. 사실 국가연은 무기체계 기술 개발도 하지만은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와가지고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위성의 양산을 해서 뉴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적 사업적 역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이제 공유하였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주 분야 관련 부처 기관 산하견이 국방 우주 역량을 좀 많이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충분히 맡겨주시고 국가연도 물론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용 부분하고 협력을 할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 국가연은 이제 방사청과 협조하여서 기존과 다른 협력 모습을 보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주 산업의 보탬이 되도록 센터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주정책 연구가 국방과 민간을 아우르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기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준 전략기획부 분야님께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준입니다. 사실 이제 이 국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대처하고 있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선진국을 압도하는 선도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주에서도 지금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주 개발이 30년 됐는데
사실 이제 50년대에 대부분 선진국들은 우주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들은 거의 60년, 70년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R&D를 통해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계속 바꿔가는 와중에 있거든요. 지금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그 R&D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이 패러다임 변화의 그 전환기의 시기에 바로 지금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국제적인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정책 파트에서는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이 국가의 우주 정책을 R&D 정책에서 이제 우주 경제, 우주 안보, 우주 외교 쪽으로 확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게 오늘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도 반응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국가 우주정책연구센터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의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의 그런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군이 우주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센터의 한 2가지 정도의 역할을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전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그 산학연관 군 이런 이제 그 각 플레이어들의 협업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항우연의 정책이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해왔던 것 중에 맹점이 뭐였냐면 R&D 위주의 이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갖고 그게 이제 국가 정책으로 됐었고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갔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그 제3자적인 중립적인 위치에 든 독립적인 기관이 우주 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확장된 그런 형태의 우주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센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과 동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R&D 관련해서는 뭐 우주 개발 관련해서는 항우연이나 또 카이스트의 인공위성센터, 그다음에 우주과학 관련해서는 천문연이나 또 대학들 그리고 또 그 우주 국방 관련해서는 ADD 이런 그 출연연들 그다음에 다른 그 기업들 학교들 이런 플레이어들하고의 그런 협업을 통한 그런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체가 점점 그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 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산업체하고의 그 대화라든가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용, 이제 결국 우리가 인공위성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많아지게 될 텐데요. 이런 활용 관련해서도 활용 부처라든가 기업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안보 관련해서도 이제 군의 수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항상 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정보의 공유입니다.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보 공유의 허브의 역할을 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협업의 기초는 결국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될 텐데 뭐 사실 정보 공유 없이 정책을 만들 수는 있어요. 뭐 쉽게 신속하게 뭐 한 달 안에 뭐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국제적인 트렌드 파악해가지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산업 생태계라든가 기술 역량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정책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의견을 받아보고 이제 이런 그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투명한 정보의 공개가 좀 필요하다. 물론 뭐 보안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국가의 우주 정책의 그 센터가 이제 만들어가는 각종 정책 자료들은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이것들이 산학연관 군의 전문가들이 그걸 다시 검토하고 또 이게 난상 토론을 통해서 조정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국가는 그 중에서 뭔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주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에서 만드는 이제 각종 자료들은 물론 산학연관 그다음에 군 이런 그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료가 되겠지만 또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간의 그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더 나은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그런 그 국가우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주신 이준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그 이재진 그 본부장님께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태네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이재진입니다. 앞에서 두 발제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약간 좀 정정해야지 될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돌아가서 원장님께 혼날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한국형 우주과학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우리나라 처음에 정책 보고서로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 주관 기관이 천문우주과학연구소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사라진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라진 조직이 아니고요. 한국천문연구원으로 단지 이름을 바꿨을 뿐입니다. 예, 영어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코리아 아스트로노미 앤 스페이스 사이언스 인스티튜트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미호 원장님께서 아까 또 우주 팽창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한편으로 또 천문 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반갑고 좀 익숙한 그런 단어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도 우주는 그냥 팽창하는 것이 아니고 가속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속 팽창을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그냥 등속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을 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속 팽창과 동시에 우주는 그런 양적인 팽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적인 팽창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주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도 이제는 양적인 팽창을 넘어서 질적인 팽창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제 큰 패러다임에서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이준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개도국형 우주 개발에서 선진국형 우주 개발로 이제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사실 우리가 지난 30년을 돌아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플랫폼도 만들고 이제 10월달에 발사체도 우리 한국형 발사체도 발사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우주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마도 개도국형 우주 개발이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선진국형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주에서 어떻게 경제를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국민들한테 우주 개발에 대한 자긍심을 줄 것인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 나온 김에 제가 우주과학 본부장이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할 얘기가 우주과학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좀 예산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우주개발 선진국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봤더니 그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선진국이라 하면 거기 보고서 앞부분에 그 국제 동향이라고 해서 항상 나오는 국가. 저는 이게 우주개발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우주 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예산 같은 것도 보면은요, 이게 개도국형 우주 개발 국가하고 선진국형 우주 개발 국가하고 어디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냐면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투자하는 그 예산 비율. 그러니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진국형 우주 국가에서는 보통 정부 우주 개발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 대략 적으면 10%, 많으면 한 20% 좀 넘게 그 정도의 비율로 우주 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1년에 6천억 정도 우주 개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근데
얼마 정도 우주과학에 예산을 투입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한 1%라고 생각하는데 2%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더라도 5%를 절대로 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우주과학, 그러니까 선진국형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주과학 쪽에 좀 많은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주과학을 그러면 해야 되느냐? 정부 정책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흔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도전적인 우주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우주과학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국제협력, 기술 군사 쪽에서는 국제협력 어렵다. 과학 쪽에서 하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자긍심.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일본의 하야부사죠. 예, 하야부사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큰 그런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고. 근데 저는 이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 국가적인 그 미래 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슴을 콩콩 뛰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도 같이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지 대화를 해보면요, 이게 우주에 대한 우주과학에 대한 미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예.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꿈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자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유학하시는 그런 우주과학 분야에서 유학하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또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숫자로 보면은 중국의 유학생들 훨씬 많아요. 우주과학 분야에서. 근데 그분들은 중국인들은 다 떠나요. 이렇게 돈 되는 대로. 끝까지 남아서 우주 쪽에서 남아서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꿈을 국가 정책이 뒷받침해 줘야지 된다라고 믿고 있고 이제 앞으로 국가 우주정책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진 본부장님. 우주과학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우주 개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빠진 상태에서는 우주 개발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이 보면 모든 요소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잘 발전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이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주과학이 그 맨 선도에서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그 우주 산업, 우주 경제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위해서 많은 성과와 노력을 해오신 우리 세테레가의 김일 대표사님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테레가의 대표 김일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오랜 동안 노력을 하신 걸로 아는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개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사에서 문명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30년이 넘어서 한 세대를 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문득 제가 우리별 1호부터 시작해서 그 30년을 거의 직간접적으로 같이 한 것 같아서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패널에서 제가 유일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앞서서 이재진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우주과학 예산이 5%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저도 숫자를 얘기해야 되나 싶어서요.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우리나라 국내 우주 산업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뭐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크게 그 용도에 따라서 뭐 공공과 민관 그리고 국방과 안보 등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 두 가지 상이한 성격을 갖는 우주 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학계와 산업계이다라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산업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미 앞선 두 분의 발제자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주정책센터 개소를 맞아서 감히 저도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했으니까 두 가지 그냥 개인적인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30년 동안 상당히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이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30년 동안의 노력이 어떤 결과나 성과를 내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정책센터 개소 시점을 맞이해서 과거의 성과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진솔한 그 회고 혹은 복기가 먼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방향성을 지금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대한 그 결과, 성과의 명과 암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 튼튼한 토대라고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뭐 비슷한 톤으로 말씀들을 많이 패널에서 하셨고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부처 연구소 그리고 학계, 산업계 이런 것을 모두 아우르는 생태계 관점에서 우주 개발을 접근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동안 국내 우주 개발에 참여하거나 지켜보면서 도전도 보았고요. 그리고 뭐 성공도 보았고 아쉽지만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도 보았고요. 그 다양한 주체 간에 있었던 긴장이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관점에서 이제 제가 정책센터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주정책센터가 여러분들이 강조하신 것처럼 다양성과 통합성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있어서 다양성과 통합성을 지금 키워나가는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조직이었으면 합니다. 이 때문에 저 우주정책센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일 대표사님.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어떤 좀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계획을 추진하는 데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연구재단의 강경인 우주단장님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으로 있는 강경인입니다. 앞서서 우리 두 분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들 이렇게 쭉 많이 조망을 해주셨는데요. 바라보면 그동안 항공우주연구원 또 우리 천문연구원 또 국방연구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마다 각각의 소임에 맞게 주어진 역할에 맞게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밑거름이 되어 주셨던 여러 수요 부처들 또 우주 기술들을 또 이렇게 활용해서 국가 여러 가지 그 요소별로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또 아주 급진적으로 우리 과학기술보통식부뿐만 아니라 기상청,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해경, 국방부까지 여러 이제 그 부처들이 각각 여러 가지 이제 소요 제기들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 계속해서 발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오늘 또 이렇게 우주 정책, 국가 우주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주정책센터에 앞으로 또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여러 가지 보고서나 또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게 될 그런 방향들이 잘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주 분야가 대부분이 그 단기적인 예산 이렇게 만드는데 치중했다라고 한다면 체계 사업에 이 장기적 또 다부처 국가 차원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망해 본다면은 굉장히 우리 우주 정책 센터의 그런 앞길이 좀 이렇게 좀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비춰질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엔지니어링 또는 과학 이런 어떤 카테고라이즈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주 탐사를 위해서도 우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방을 위해서도 또
또 이렇게 민간의 기술들이 꼭 이렇게 같이 활용되지 않으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방 기술과 이게 민간의 이 기술들이 이렇게 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이번 정책 센터에서 또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국방 기술과 또 민간 기술들 또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가려운 그런 우주 탐사, 우주 과학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경희 단장님. 예, 이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주 개발의 가장 그 양대 목표로 목적이 이제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외교다 이렇게들 흔히들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저희 그 국립외교원의 유진국 교수님께 우주 안보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립외교원의 유진국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우주 정책 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 말씀하신 분이 그 큰 틀에 공감되는 안보, 경제, 과학 기술이 연계 융합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본 이제 한미 정상회담 성과도 뭐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주 안보, 사이버 안보, 미사일 지침, 위성 안보, 6G, 아르테미스 등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것들이 다 각 영역에서 우주 부분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각각의 그 5대 필러의 팔로업 과제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 20개가 당장 넘게 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팔로업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냥 한 큰 틀에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향후 우주 우리나라의 정책이 투명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주 기술을 획득하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또 최근의 국제 정세 상황에서는 또 그러한 기술 이전을 막으려는 것들이 2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의 이 우주 개발 기술 이전,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 한 14개 그 국가 신기술 부분에 우주 분야가 가장 많이 걸려 있습니다. PNT, 3D 프린팅서부터 가장 많고요. 반도체에서도 가장 민감한 10%의 반도체는 이 항공우주와 관련된 또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적 우주의 기술 개발을 함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주 외교를 볼 때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큰 틀에서 이제 우주에 대한 전체적인 외교 안보 전략을 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주 외교를 할 때 소위 그 스페이스 디플로마시 툴박스에 국가의 기본적인 포지션과 정책과 전략들을 다 만들어서 그 패키지로 아웃리치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그 규범하는 분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얘기했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팽창을 얘기했듯이 현재는 모든 활동들이나 같이 우주를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가 발전 전략과 이 우주의 발전 전략이 이렇게 시너지 연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개별적으로 보면 거기에 상당히 우주와 연계되어 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분리되거나 분절적으로 되지 않고 종합적 차원에서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내 역량 강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정책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바뀌어도 그 우주 역량 강화의 네트워크나 전문가들의 노하우, 네트워킹이 계속 축적돼서 연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그간의 그 노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한미 우주 협력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우주 협력에 GPS를 얻거나 뭐 미사일 집침을 하거나 그때 굉장히 많은 여지까지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그 네트워크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분절적으로 되는지 말고 향후에 이제 우주정책센터가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또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진 교수님. 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두 가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예상했던 시간이 안 남았고요. 또 예상했던 대로 우리 그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니까 각 세부 주제별로 명확하게 굉장히 유용하고 건설적인 진짜 그 핵심을 잘 짚어주실 것 같아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30년을 이끌어 오시고 또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시죠. 우리 저기 이상률 항우연의 연구원장님하고 또 우리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앞으로 미래 우주국 미래 그 국방우주를 이끄실 박정성 소장님 굉장히 귀중하신데 아직까지 자리 갖추고 계셔서 두 분께 오늘 전반적인 그 평하고 좀 한 수 좀 부탁드리는 의견을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기 이상률 원장님부터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리는데 꼭 한번 좀 제가 들어야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모셔야지. 이어서 박정성 소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결례를 무릅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 감회라든지 당부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좀 오시면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부탁드려서 진짜 갑자기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워낙 오늘 뭐 좋은 분위기의 축제 같은 날이니까 저는 아까 사실은 일발제하면서 우리 조항희 원장님하고도 같은 그걸 보냈는데 아까 천문우주과학연구소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87년도 그거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가서 제가 우주 분야 1호 엔지니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86년도에 사실은 천문우주과학연구소로 들어갔다가 89년도에 이제 항공우주연구소 생기면서 자동으로 소속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가서 그 석사 마치고 했던 일이 아까 그 보고서를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뭐 그때 뭘 뭔가 이렇게 어떤 정책이라든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됐고요. 그래서 정말 학교 마치고 처음 들어가서 그때 자문위원 한 10분 이상 모시고 우리 조항희 센터장님하고도 같이 그거 했지만은 어떤 그런 감회도 새롭고요. 이게 이제 뭔가 한 세대 얘기도 하고 우리가 30년이 지났는데 오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그걸로 가는 거구나. 아까 뭐 궤도구경, 뭐 선진국형 우주개발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정말 어떤 우리가 그냥 선진국을 쫓아가는 거에서 앞으로 30년을 더 바라보고 정말 우리나라가 우주 분야에서도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저는 그런 거를 느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하여튼 마이크 주셔서 당황은 했는데 그래도 이런 뭐 기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자주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 소장님. ADD 소장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끝까지 듣고 싶은 거는 이제 정책센터의 출범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사실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상일 원장님 제 옆자리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 감회가 새로울 거라고 이제 저는 들었고 저는 지금 생각 드는 게 그 1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우리의 이 얘기하는 수준이 어땠을까? 우리 1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일체에 나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조성이 안 됐고 우주정책센터에 대한 이런 필요성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계기가 된 게 작년에 7월 달일 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ADD를 방문을 하시고 난 뒤에 현장에서 그때 사실 저는 사실 나중에 연구소 퇴임하면 글로 남길 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깊숙하게 관여를 했고 미사일 지침 해제 때부터 우리 문미옥 우리 정부 시작할 때
최초의 그 가기 특보로서 그 1차장인 안보실 1차장님하고 그때 같이 계셨고 그때부터 미사일 지침에 대한 얘기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테이블 밑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실이 작년 7월 달에 이제 있었죠. 그 우리 김현종 2차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가기 특보에 있는 박수경 특보도 이어서 우주 산업 발전으로 다음 날 말씀하시고 그게 계기가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짜릿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뭔가면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아직까지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서 완벽하게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거기도 아주 족쇄가 몇 개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사하는 데 있어서의 그 플랫폼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라든지 이동식으로 쏠 수 있는 또는 소위 모바일에 대한 해상 발사라든지 공중 발사에 대한 이런 거가 제한이 조건이 걸리죠. 그거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완벽하게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번 5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짜릿한 순간을 사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작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그 지금 거대 공공국장이 계신 분 그 우리 저 권혁준 그다음에 그 전에 이창용 국장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에 대한 결론이 쭉 진행되면서 1년 사이에 엄청난 이게 소위 붐업이 됐어요. 지금 이 자리도 그에 대한 결실로서 스태프에서 우주정책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주정책센터라는 것이 아까 우리 저 이준 그 항우연에서 정책부서에서 R&D의 정책이었지 국가의 탑다운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의 그 붐업하는 안개 낀 데서 물방울을 만드는 트리거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또 얘기하지만 앞으로 1년 뒤에 그러면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까라는 게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회에서 우주 산업 결국 우주 산업이 돼야 우리가 비즈니스가 되고 우리나라가 우주 발전하는데 항상 우주 탐사만으로 해서 그 나라를 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우주 탐사를 해서 그 나라의 위상을 세우는 것은 또 다른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뭐 중국처럼 GT 국가로서 화성에다 뭐 보낸다라는 것은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지 우리 같은 이런 나라에 있어서는 비즈니스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주는 결국은 또 컬랩스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이제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트리거하는 첫 번째 수단이 뭐였는가 하면 제가 보는 데는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지금 기업에서 하나 시스템이 원웹을 통해서 지금 해외하고 협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빨리 캐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빨리 쏠 수 있는, 빨리 발사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사례가 담보되지 않으면 왜날에 미국에서 그 러시아의 스푸트닉 쇼크 받아서 아폴로 계획 가서 모든 국민들이 우주 쪽으로 사람 모인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저는 이 또한 그냥 말만 끝나고 흙으로 끝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1년 뒤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1년 뒤가 됐든 워크숍을 하든 간에 1년 뒤에 만났을 때 야 그때는 이래 출범했는데 그 사이에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어서 천문연과 항우연과 ADD와 그리고 정책센터가 이게 한 몸이 돼서 우리가 이러한 실천적인 과제를 만들어서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고 어떻게 됐다. 이것이 결국은 그 우리 수많은 여기 정책을 만들고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하는 그 성공 사례가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모든 분야가 달리기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산업체에 계신 분뿐 아니고 여기 많은 이제 우주에 관련된 분들이 오셨는데 하여튼 저는 기대가 남다르고 ADD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우고 해서 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좀 당황스럽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 남다른 추진력 있으신 두 분 원장님과 소장님부터 아주 그 임팩트 있는 코멘트를 들으니까 상당히 좀 행사에 어떤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저녁에 내일 오늘 행사에 어떻게 제가 토론을 진행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우주 정책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그래서 빠르게 한번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은 뭐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나가는 그 두바이,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빨리빨리 캐치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역시 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알 것 같고요. 특히 그 두바이에 저는 2030 그 우주 비전을 좀 봤습니다. 그 구글링하면 다 PDF로 나오고요. 한 50몇 쪽짜리입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우주를 굉장히 했던 저는 제가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두바이 뭐 학생들이 저 연구실에서 직접 제 과목도 듣고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 한 일부 학생들이 이제 화성 탐사 주역 그 호프에 되기도 했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오늘 토론에서 기회가 되면 그럼 왜 우리는 우주정책센터를 그동안 못 만들었을까? 왜 우리는 30년이나 걸려서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역설적으로 한번 그 질문을 꼭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너무 큰 질문인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혹시라도 한번 그런 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 아까 김희율 전 대표단에게 와닿았습니다. 되돌아보고 왜 우리는 두바이가 한 얼마 그때 뭐 저한테 학위 받고 간 지가 한 10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두바이 50페이지짜리 보면은 진짜 좀 죄송한 얘기로 제가 많이 우측이 되더라고요. 예, 뭐 룩셈부르크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 우주 개발이 이게 어떤 뭐 예산이나 뭐 단지 뭐 레거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 다른 요소가 있다. 이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사람의 사고, 그게 또 어떤 계획과 비전과 정책은 다른 거다. 그래서 팔러시가 있고 스트래테지가 있고 플랜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플랜에 대해서 너무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항상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이제 팔러시하고 비전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는 한번 왜 우주정책센터를 왜 오래 걸렸을까라고 한번 역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한번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주정책센터가 또 아마 또 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예, 시간이 좀 약간 뭐 예상보다 좀 지체됐는데 이게 아마 제 유튜브 또 생중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정시 행사 종류가 아무래도 좀 맞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토론은 이것으로 좀 많이 아쉽지만 또 다음 우리가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그 생산적인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고대하면서 예, 토론에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또 성원해 주신 우리 참석자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마련한 제1회 우주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